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출판사 샘앤파커스. 오늘은 제5강 사랑의 장 들려드릴게요. 사랑,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문득 손님처럼 찾아오는 생애 귀중한 선물입니다. 평범한 그대를 사랑합니다. 나는 평범한 그대를 사랑합니다. 나는 평범한 그대를 사랑합니다. 평범한 저에게까지 스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시다니요. 이렇게 말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법회가 끝난 후 수줍은 듯 다가와 따뜻한 두유 한 병 건네며 스님, 드릴 게 이것밖에 없네요. 도망치듯 사라지는 너무도 평범하다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사실 알고 보면 지극히 평범하니까요. 아무리 돈이나 권력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하고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머리가 똑똑하다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누군가 함께 있어도 왠지 외로움을 느끼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하는 내 앞에 서 있는 소중한 그대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큰 의미 없이 손살같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갈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을 현재로 정지시켜 놓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사랑이 메말라 간다고 느끼는 순간순간 아름다움을 주위에서 찾아 느껴보세요. 그곳에 사랑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더 멋있고 더 능력있고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 당신 같은 존재가 당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당신을 당신부터 사랑하십시오. 밤하늘 무수한 별들 가운데 하나를 봅니다. 지구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지금 그 별을 봅니다. 사랑과 사람의 만남도 이처럼 수천만 분의 1의 우연과 같은 필연으로 인연을 맺습니다.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를 믿어주는 것, 사랑하는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없는 것,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그를 지켜봐 주는 것.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사랑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죠. 이럴 때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리트머스지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 것을 마구 퍼주어도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으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닌 내 욕심의 투영입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을 살도록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과의 인연은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 인연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져요.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세요. 사랑은 노력한다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들어간 사랑은 가짜예요. 영화나 연극 캐스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배우를 보지만 그 역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첫눈에 알아본다고 하네요. 새 집이나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래요. 주저함이 남아있으면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좀 멋있게 하세요. 미련남게 사랑하다가 이것저것 재면서 내 안에 담아만 두지 말고요. 내 영혼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도 무서워하지 않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랑해야지 사랑 좀 했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사랑이 힘든 것은 사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젊은 그대여, 행동과 책임이 따르지 않는 내가 그냥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사랑이라 쉽게 부르지 마세요.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아직 사랑이 아닌 이유는 그 마음의 출발이 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좋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배려를 합니다. 배려는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참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기를 좋아합니다. 안 끼어들어도 되는 일에 도와준다면서 자기 자신과 상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에서 나오는 관심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애착이거나 칭찬받고 싶어하는 아이 같은 마음일 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한다면 그 안에 이기적인 부분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만든 틀에 끼워 넣어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아끼는 것입니다. 봄날의 햇살은 있는 그대로의 존재들에 그저 따뜻한 햇살을 비춰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 착 달라붙어 있으면 힘들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사랑할 때는 같은 지붕을 떠받치는 하지만 간격이 있는 두 기둥처럼 하세요. 잡으려 하면 끝끝내 떠나고 진정으로 놓아주려 하면 이상하게도 본인의 의지로 떠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이치를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사랑은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같이 있어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일 때도 있습니다. 사랑, 내가 사라지는 위대한 경험. 사랑하는 이여, 우리 둘 사이에는 이름 모를 신이 존재합니다. 칼릴 지브란. 칼릴 지브란 책을 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나라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의 글에 빠져들었다. 사랑 경험도 인생의 쓴맛도 맛보지 못한 나이였지만 그의 영혼의 순례와도 같은 글들은 사춘기였던 나를 사로잡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글들이 나조차도 알 수 없던 내 안의 신성한 세계로 어린 나를 인도했던 건 아닐까. 나는 그의 책 예언자, 사람의 아들 예수를 읽으며 서양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선과 악으로 나뉘는 딱딱한 교리적 해석이 아닌 종교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지금 승려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이 있는 것은 어쩌면 어린 나이에 칼릴 지브란을 만났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에게 크게 감사한다. 그리고 그때 그 나이, 나를 더욱더 두근거리게 만든 건 칼릴 지브란과 그의 영적 동반자인 메리 헤스칼이 나눈 사랑의 편지였다. 아직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10대 소년의 마음을 뒤흔든 그의 글들. 나는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며 보낸 많은 긴 밤들을 칼릴 지브란의 시로 마감했다. 보이는 사랑은 작습니다. 그것 뒤에 있는 거대한 사랑이 견준다면 그의 글에 담긴 사랑과 영성의 성스러운 어울림은
나를 알 수 없는 깊은 감동으로 밀고 갔다. 사랑이란 걸 해본 적도 없으면서 글 속에 담긴 사랑이 이미 내 사랑의 경험인 것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사랑이 그대를 손짓해 부르거든 그를 따르십시오. 비록 그의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 안으면 그에게 몸을 맡기십시오. 비록 그 날개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들에게 상처를 입힐지라도 언젠가 나에게도 사랑이 찾아온다면 나 역시 칼릴 지브란의 말처럼 아무런 계산이나 두려움 없이 오직 사랑에 내 존재를 맡기겠노라 다짐했다. 그 사랑 뒤에 정말로 깊은 아픔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걷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알다시피 사랑이란 그렇게 마음속으로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사랑이란 녀석은 마음을 쓰면 쓸수록 더 멀어지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나다 문득 알게 되었다. 나에게도 그토록 그리던 사랑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내 의지에 반하여 자기 마음대로 찾아왔다는 사실을. 승려가 첫사랑을 고백하는 건 무척이나 쑥스러운 일이지만 그랬다. 그때가 내 첫사랑이었다. 준비가 되었건 되지 않았건 나의 계획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불쑥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처음 보는 귀중한 손님. 그게 내가 정의하는 첫사랑이다. 그분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였다. 7살 연상의 그녀는 나와 친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그녀가 한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녀와 나는 언어 공부 이외에도 공통 관심사가 많았는데 애냐의 음악을 좋아했고 룩베송 감독의 영화 레미제라블 같은 뮤지컬을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만날 때면 그녀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녹음한 테이프를 준비하곤 했다. 그러면 그녀는 직접 구운 쿠키나 파이를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 나는 그녀를 만나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음악 이야기, 철학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 둘만 따로 만날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와의 다음 만남을 항상 기대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단순함, 설렘이 아닌 사랑이었음을 곧 깨닫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애초에 짝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녀가 보기에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녀는 선교사로 활동하다 반년 후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미국엔 그녀의 오랜 연인도 있었다. 이렇게 명확한 걸 가지고 에이흐. 근데 알다시피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사랑이 오면 사랑은 내 삶의 작은 일부가 아닌 내 삶의 전부가 된다. 오직 사랑 하나만을 남겨놓고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생각은 항상 그녀 주위를 빙빙 돌고 나의 에고의 벽은 사랑 앞에 하나씩 무너져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되어간다. 그녀를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는 듯한 행복감을 느꼈고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내 영혼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경험했다. 정말 무척 행복하면서도 너무도 아팠다. 그녀가 귀국하는 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자 내 안의 이기심들은 서서히 사라지며 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곤 한다. 그냥 쉽게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는 그 마음의 출발이
그 사람이 아니고 나 좋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그때 나는 마치 내 안에 그녀만이 존재하는 듯한 경험을 했다. 나 좋은 것이 아닌 그녀의 존재로부터 세상 모든 것이 시작되는 듯한 감정. 아, 이래서 칼릴 지브라는 사랑하는 사람과 나 사이에 이름 모를 신이 존재한다고 했구나. 그때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이미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말들은 내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그 후 나는 내 스스로가 많이 성숙해진 기분이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 또한 많이 변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한국을 떠난 후 3년 후 나는 그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녀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편지. 오랜 연인과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다. 당시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던 나는 그녀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남부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럴 돈도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나를 막았었던 것은 결혼하는 그녀를 보고 내 자신이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소포로 붙이는 것으로 축하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만난 건 그 후 2해가 더 지나서였다. 대학 친구들과 함께 졸업을 기념하며 자동차로 대륙횡단 여행을 떠났을 때 그녀가 사는 지역에 들러 만난 것이다. 그녀와 함께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준 그녀의 남편은 그녀처럼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대학 졸업 후 나는 보스턴 근처의 캠브리지에 살면서 석사 공부를 하게 되었다. 19세기 말 칼릴 지브란의 가족이 레바논에서 처음 미국으로 이민을 와 정착했던 곳이 바로 보스턴의 사우스엔드라는 동네였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우스엔드는 대서양을 건너온 레바논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보스턴의 대표적 슬럼가였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전형적인 뉴 잉글랜드풍의 아름다운 붉은 벽돌 건물들이 즐비한 아름다운 동네이다. 칼릴 지브라는 이곳에 살면서 이민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고 그의 그림 실력을 알아본 선생님의 도움으로 화가로서도 인정을 받게 된다. 1904년 처음 가진 개인전 때 10살 연상의 메리 헤스켈은 그의 예술성과 천재성에 매료되어 평생 그를 후원했다. 그리고 칼릴 지브라는 메리 헤스켈에게 꾸준히 사랑과 삶의 성창이 담긴 편지를 보냈고 바로 그 편지들이 내 10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 심장에 깊게 파고들어 남아있는 것이다. 사랑이 그대에게 말하거든 그를 믿으십시오. 비록 사랑의 목소리가 그대의 꿈을 모조리 깨트려 놓을지라도 사랑은 그대의 성숙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대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칼릴 지브란의 애정어린 편지를 받던 메리 헤스켈은 보스턴을 떠나 미국 남부로 이사를 하고 3년 뒤 칼릴 지브란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다. 연상의 그녀들, 미국 남부로 떠나 3년 뒤 결혼 소식을 알린 그녀들, 칼릴 지브란의 사랑과 나의 풋풋한 사랑의 공통점을 발견하며 나는 마음속으로 내 사랑을 더 키우고 포장했던 듯도 싶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토록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때는 얼마나 가슴이 애이고 아팠는지. 애틋한 마음은 사라졌지만 그곳에 그녀에 대한 감사로 채워졌다.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어서 내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어서 내 안에 나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 가득한 경험을 하게 해주어서 그 위대하고도 신성한 감정을 알게 해주어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사랑해야지 하면 사랑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사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 없어지는 사랑,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할 때 조건을 보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조건 때문에 나중에 헤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무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편합니다. 사랑은 따뜻합니다. 사랑은 자유롭습니다. 사랑은 아이처럼 순수합니다. 사랑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친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굴 수 있는가. 사랑하면 누구나 어린 아이가 됩니다. 나 역시 교수가 되기 위해 대학을 알아볼 때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연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를 좋아해도 그가 나를 싫어할 수 있고, 그가 나를 좋아해도 내가 싫을 수 있고, 둘 다 좋은 경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는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듯 밀고 당기기의 시간은 연애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밀당도 사실 필요해요. 상대가 나에게 5을 주었는데 내가 상대를 더 사랑해 15개를 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묻는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주기만 하는 사랑은 처음에는 좋으나 시간이 갈수록 상대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나는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밀당은 두 사람의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어느 한쪽이 더 좋아하면 상대방의 감정과 균형을 맞춰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당의 기본은 좋아도 잠시 참는 것입니다. 스님, 제가 그 젊은 교수님께 속으로 엄청 짜증을 냈거든요. 처음엔 그분이 싫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교수님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나는 오늘 배웠어요. 이유 없는 짜증은 짝사랑의 표현이구나. 초등학교 다닐 때 나를 못살게 굴던 나보다 키가 큰 여자아이가 사실은 나를 좋아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이가 당신을 이상하게 힘들게 하면 의심하세요. 당신에게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는 내가 관심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나도 모르게 소외시킨 사람은 없는지 둘러보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예전에 비슷한 방식으로 서운하게 했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때서야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미안함을 느낍니다. 관계가 깨질 때처럼 적나라하게 내 미천을 보여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음의 치졸함의 끝에서 한 발만 양보하십시오. 그 한 발은 보통 때의 10발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그리고 내 고통의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머리로는 헤어져야 되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감정은 머리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그만 헤어져라 해도 내 안의 감정이 정리되는 속도는 훨씬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상대방으로부터 결정타를 맞는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말로 행동으로 나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순간 내 가슴 속 그와의 불빛이 정리되어 소멸됨이 보입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은행나무 열매는 사랑이 끝나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연인들을 연상케 합니다. 나무에 맺혀 있을 때는 좋았던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뜻밖의 냄새가 납니다.
인연을 잘 마무리하려는 노력은 처음 만나서 설레였을 때 기울였던 노력만큼은 해야 예의인 것 같아요. 한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난 뒤에도 그 사람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3년 전엔 버리기 아깝다고 느꼈던 물건들을 방 정리를 하면서 지금 버리려고 내놓는 나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물건들과 헤어질 때도 사랑과 헤어질 때처럼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구나. 헤어지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마음속 집착 없이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길을 걸어가다 문득 들면 나도 다시 행복해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 때문에 입은 상처는 사람에 의해 다시 치유된다는 말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전에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나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없이 바로 새 사람을 만나면 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좋은 인연이란 시작이 좋은 인연이 아닌 끝이 좋은 인연입니다. 시작은 나와 상관없이 시작되었어도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나 자신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좀 마음의 평안을 좀 얻으셨나요? 진정한 사랑, 내 것을 마구 퍼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편안하고 따뜻하고 자유롭고 아이처럼 순수하고 사랑은 다른 의도가 없다고 했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굴 수 있는지 사랑하면 누구나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어린아이가 돼본 적이 있나요?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진정한 사랑을 만나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